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2일 화요일입니다. 현재 18시 35분 지나고 있고요. 네, 시황 브리핑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VIP 방은, 딱히 뭐 매도한 게 없어요. 네, 어제 지수가 살짝 조금 애매해서, 종목 줄이고, 비중을 줄이고, 인버스 매수했던 거는 오늘 본전 부분에서 팔았고요. 네, 그 외에는 오늘 매도한 게 없습니다. 네. 대신에 신규 매수는 좀 했어요. 어제는 비중을 줄였습니다만은 오늘은 다시 조금 늘렸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안전하게 매매를 합니다. 시장이 조금 애매하다 싶을 때는 주식 비중 줄여드리고, 해지 매매, 인버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추천을 드려서 지수 하락에 미리 대비를 해드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1월 폭락장도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었고, 예측에 적중을 했고, 남들 다들 피눈물 흘리는 하락장에서 저희들은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수가 이제 적당히 바닥을 찍었고 올라갈 거다라고 판단되면은 열심히 또 적극적으로 매수 사인을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리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수 방향성은 읽지 못한다면 이런 식의 완급 조절은 할 수가 없겠죠. 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저희 VIP 클래스 추천주들 리딩 내역입니다. 실제로 매수가 뭐 손절 있는 그대로 다 기록을 한 거고요. 지금 보면은 평균 1.8일이에요. 지난 9월부터 쭉 이제 데이터들을 누적해 보면 평균 1.8일 걸립니다. 매도할 때까지 1차 매도일까지 수익 실현, 손절매 모두 포함해서요. 1차 매도일까지 평균 1.8일 걸리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만약 이런 분들 계시죠? 매수만 했다 하면은 그냥 질질 끌고 가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가 아니라 빨리 수익 내고 싶어서 매수를 하셨는데 사자마자 물려버려서 물렸는데 또 손절가도 미리 안 잡아놔요. 그래서 아이 언젠가는 가겠지 뭐 이렇게 약간 그냥 방치를 해놓는 이런 스타일의 투자자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다 보면 어때요? 운 좋으면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안타깝게도 하락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죠. 다들 경험 있으실 겁니다. 언젠가는 가겠지.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네, 방치해 놓는 거 정말 위험해요. 지수가 그냥 뭐 소위 개나 소나 다 올라가는 아무거나 다 사도 올라가는 그런 진짜 비이성 상승장이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그런 장이 아니죠. 지금은 변곡점이 만들어질랑 말랑 하는 그런 자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냅두시면 안 됩니다. 지수가 위험할 때는 대응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매수하고 나서 물렸는데 물리고 나니까는 어떤 손절가도 안 정해 놓고 그냥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제 방에 들어오시면 정말 속이 뻥 뚫리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결정이 난다라는 거예요. 질질 끓는 매매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전문가분들 중에 종목들을 막 20개, 30개 뿌려요. 뿌리고 나서 그 중에 한두 개가 올라가면 봤지? 이거 올라가지. 급등 나오지? 그러면서 이제 2, 30개 중에서 급락을 하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마이너스 20%, 30% 혹은 그 이상 빠지는 애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몇몇 개가 급등을 하는 걸 강조를 하면서 이 종목들도 이렇게 될 거니까는 팔지 말고 들고 있어라.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불확실성, 불확실한 매매, 불확실한 리딩. 그죠? 언제 올라갈지, 어? 또 어디까지 빠질지, 이런 것들은 예측을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냥 무조건 들고 있으라는 거죠. 네, 본인이 신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식의 리딩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네, 깔끔하게 모든 종목에는 손절가가 정해져 있고, 목표가, 손절가 깔끔하게 제시를 해드리면서 그에 맞는 리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딩 따르시는 입장에서는 아주 깔끔하고, 그래서 속 시원한 그런 매매를 아마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비자발적인 정보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하지 않는다. 장기 투자도 장기 투자 나름이에요. 정말로 지금이 사실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장기 투자를 진행하는 거는 솔직히 좀 무리가 좀 있죠. 네. 완전 정말 너무나 가격적 메리트가 있고 지수가 앞으로 많이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닌 이상 장기 투자하지 않는다. 그리고 비중도 항상 제시해 드리는 만큼 한 종목당 5%에서 7.5%로 조절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 실제로 제 개인 계좌도 제가 매일 제 실계좌 수익률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제 실제 계좌도 종목당 5%에서 한 7.5% 사이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신용 쓰죠. 네, 레버리지 씁니다. 제 리딩은요, 여러분들 신용 매수 쓰셔도 됩니다. 네, 왜? 손절을 하니까요. 어, 신용 썼을 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손절을 안 하는 거예요.
비중을 한 종목에 비중을 왕창 실어버리고 손절 안 하면 작살나요 나중에. 깡통 찹니다 진짜. 맞죠? 근데 이제 그렇게 저는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종목들 분산 투자를 하되 종목당 이제 일정한 비중으로만 리딩을 하기 때문에 시종을 쓰셔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원금이 2천만 원이라고 쳐볼게요. 2천만 원이면은 시종 썼을 때에 4천만 원 이상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최소 4천 이상 매수하실 수가 있는데 한 종목당 비중을 만약에 5% 잡았다고 칩시다. 2천만 원의 5%는 한 종목당 100만 원이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네. 4천만 원 신용 썼을 때를 생각해서 4천만 원의 5%가 아니라 원금의 5%, 2천만 원의 5%를 사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총 20종목을 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5%씩? 맞죠, 여러분들? 네. 아니면 뭐 10%를 샀다고 칩시다. 음. 한 종목당 200만 원씩, 한 종목당 200만 원씩 10% 샀다고 쳐요. 그러면은 총 최대 몇 개? 10개밖에 못 사요. 그죠? 하지만 시중을 쓰게 되면 최대 몇 개? 40개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시용이 되는 종목에 한해서. 네. 물론 저는 풀베팅을 하지 않아요. 몰빵을 하지 않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정한 비중으로 매수를 하되, 제 승률과 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종목들로 분산 투자하자. 분산 투자가 수익이 안 나지 않느냐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전율이 높고, 승률이 높다면은, 오히려 특정 종목에 비중 베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은 가벼우면서 수익이 잘 납니다. 네. 제 실계좌를 그래서 보여드리잖아요. 증명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제 실계좌는 오늘 기준으로 원금 대비 지금 22.3% 수익 중입니다. 네, 어제는 마이너스 33,000원, 오늘은 23만 원 올라갔네요. 네, 여기 13이라고 나오는 건 중간에 제가 투자금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그죠? 앞에 영상에서 다 설명드렸어요. 처음에 제가 2,850을 시작을 했고 중간에 뭐 3,200을 늘렸다가 또 1,200 출금했다 이런 식으로 다 제가 기록을 해놓고 영상에 남겨놓기 때문에 예. 근데 최초 원금 대비 지금 20% 이상 수익 중에 있다. 중간에 투자금을 늘리긴 했지만 그 돈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주식 비중을 그렇게 크게 늘린 적이 없어서 안 쓰고 있어요, 별로. 지수가 많이 올라간 상태잖아요. 자, 그렇고요. 해외 선물은 뭐 어제 오늘 특별한 매매가 없었습니다. 네, 그냥 관망하고 있고요. 오늘 하나 롱 잡아가지고 수익 낸 거 있었는데 뭐 오늘 먹었던 거는 한 40핑 먹었나요? 아직 별다른 게 아니니까 패스하고요. 자, 시황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좋았습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종목들이 60%에서 거의 70% 가깝게 되는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최근에 코스피가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코스닥 대비 많이 약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모처럼 코스피 쪽으로도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이쁘게 양봉으로 마감을 해 줬습니다. 코스피. 좋았고요. 고객의 따끔은 이제 최근에 쭉 이렇게 빠져서 계속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살짝, 그죠? 한 이틀 정도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리 회복이 돼야 돼요. 자, 방향성 분석입니다. 국장이고요. 자, 코스닥은 제가 어제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제 영상 안 보신 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 이 핑크색 화살표 시그널, 이게 패닉 리버설이라는 시그널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만들었죠. 네. 이 시그널이 떴다라는 것은 지금 이 파동이 조금 부자연스럽다라는 파동이고 그런 뜻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 뭐랄까요, 이 추세의 어떤 지지 테스트, 그죠? 지난번처럼 이렇게 네. 지지 테스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자리다. 이렇게 뭐 가벼운 조정으로 끝이 날 때도 있지만은 심할 때는 급락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자, 펜니 리버설이 나오면서 급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도 제법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펜니 리버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보세요. 자, 펜니 리버설이 떴는데 안 빠지고 양봉이고 거기다 볼리저 밴드를 넘어가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추가 상승도 염두에 둬야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올라가진 않는다. 왜? 애초에 부자연스러운 파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렇게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추가 상승은 보기는 하는데 좀 지금 부담스러운 그런 국면이다. 그 정도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어제 리버설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어제 주식 비중을 줄였던 것이고, 그리고 인버스도 샀었고 아침에 살짝 수익이 나다가 다시 되말리길래 본전 부근에서 판 겁니다. 네. 여튼 오늘 지지는 이쁘게 성공을 했어요. 네, 나름대로 지지를 받아야 될 자리에서 이쁘게 지지를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양봉
이쁘게 양봉 나오면서 볼린저 밴드 근처에서 마감을 했죠. 예,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지만 여전히 패닉 리버설 부자연스러운 파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또 추가적인 리테스트가 언제라도 나올 수 있다. 언제라도. 네. 그래서 오늘 아래 꼬리가 한번 달렸잖아요. 네. 이대로 내일 뭐 쭉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미증시가 조금 빠졌다고 하게 되면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또 한번 흔들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원래 패닉 리버설이 뜨게 되면은 위아래를 많이 흔듭니다. 심하게 흔드는 경우에는 급락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주식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것은 정말 위험해요. 참고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페니 리버설이 뜨고 나서 밀려야 될 자리에서 밀리지가 않고 최소 2-3일 이상 버텨주면서 주로 양봉 위주로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운 파동이기 때문에 최대한 양봉이 많이 나와야 돼요. 음봉이 많이 나와서 좋을 게 없어요. 음. 그래서 양봉 위주로 캔들이 완성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은 반드시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네. 페니 리버설이고 양봉이 나오긴 하는데 볼린저 밴드를 못 넘어가고 계속 윗구르게 달린다. 이거 약한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안정적으로 눌림목이 양성이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핑크와 블루 시그널 라인을 보시게 되면 이격도가 지금 많이 좁혀졌죠. 네, 수렴을 한 거잖아요. 네, 수렴을 한 상태에서 오늘 아주 이쁘게 돌파가 나와줬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코스피 지수의 이 조가 마무리를 매우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대 지수,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단중기 관점에서 추가 상승 가능. 중기는 뺍시다. 단기 관점에서. 네. 단기 관점에서 왜냐면은 코스닥이 패닉 리버설이니까 단기 관점에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여기 저항대 체크를 해놨는데요. 메모해 놓으세요. 코스닥은 936에서 937 여기 1차고요. 그다음에 941에서 942 2차입니다. 코스피는 4017에서 4019 1차, 그리고 4052에서 4062가 2차가 되겠어요. 네. 1차에서 밀릴지, 혹은 1차를 돌파하고도 2차까지 갈지는 장담할 수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뭐다? 제가 제시를 해드린 이 주요 저항대에 도달했을 때에 돌파를 하고 나서 지지를 받는지 확인, 아니면은 돌파를 하고 나서 바로 그냥 훅 미끄러져 버리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자. 네. 당연히 좋은 패턴이라 함은 주요 저항대를 돌파하고 나서 가장 좋은 걸 말씀드릴게요.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돌파했어요. 하고 나서 어때요? 급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버텨주는 겁니다. 여기서. 네. 분명히 빠져야 될 자리인데 안 밀리고 버텨주는 애들은 일단은 얘는 강한 종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네, 강한 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돌파를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그냥 확 급락을 해버리잖아요. 이거는 페이크죠. 돌파했을 때 추격 매수 들어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바로 그냥 꽂아버리는 것들은 아주 질이 좋지 않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비트코인은 관망을 제시를 해드렸었거든요. 관망뷰를. 그렇죠? 네. 맥점을 찍었기 때문에 관망을 하겠다 말씀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제 맥점 3개를 이탈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선 그어놓은 게 뭐냐면 황금 맥점이에요. 황금 맥점들인데, 황금 맥점을 어제 2개를 연달아 이탈을 하더니 마지막 황금 맥점에서 정확하게 딱 지지받고 올라간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황금 맥점은 뭐다? 자석과 같다. 자석과 같다. 네. 그래서 여기 다 찍었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이건 참고로 이거는 이제 반대 뒤집은 인버트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최근에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여기가 얼마냐면은 87,000인가요? 네, 맞아요. 87,000. 그래서 이 87,000 황금 맥점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양봉이 나오는지 여부가 관건이에요.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오늘 종가가 만약에 이 2개의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 위에서 이렇게 마감하게 된다면은 아직까지는 숏이 우위에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알겠죠? 아무튼 오늘은 좀 관망뷰입니다. 왜냐면 맥점과 맥점 사이에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해요. 그냥 차트상으로 봤을 적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숏이 좀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 뷰 자체는 관망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제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비트코인, 국장, 미장 11월 달에 숏뷰 정확하게 맞췄고 바닥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네. 영상에 다 나와 있어요. 일단 미증시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관망으로 정정하겠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왠지 모르게 좀 불안하다. 실제로 어제 마이너스 1.2%가 오늘 하락을 했었었고요. 자,
오늘은 저는 그러니까 제 기존 뷰라는 것은 지난 그 금요일 날 종가 마감을 하고 나서 토요일에 올려드렸던 뷰는 조정 시 저점 롱뷰였었어요. 조정 시. 네, 보시면은 여기 어디야, 여기. 여기네요. 그죠? 월요일은 조정 시 롱뷰. 네, 이게 원래 그거였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 이거 실패했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갭상승 음봉 갭상승 음봉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 어제 갭 하락 양봉이 나와버렸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예측 실패했고요. 그리고 어제는 제가 그냥 뷰 관망하겠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어제 제가 여기 보시면은 종가 기준으로 주요 맥점 이탈 지저부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주요 맥점에서 지지를 받았어요, 어제. 여러분. 그러니까 시초가가 개파락으로 출발을 하면서 지지를 받았는데 어디서 지지를 받았느냐? 바로 황금 맥점에서 정확하게 또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보시면은 여기죠. 여기가 황금 맥점이거든요. 짱대 음봉 여기 파란색 음영 그죠? 여기가 딱 황금 맥점인데 정확하게 딱 지지를 받았어요. 예, 양봉을 마감한 거죠. 일단은 긍정적이에요. 매우. 어, 지지를 받아야 될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으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죠? 여기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황금 백점과 블루라인에서 지지를 받았다. 블루라인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맞죠? 이렇게 제가 만든 시그널 라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이에요. 네, 긍정적이다. 다만 유견송 양봉이 여전히 부담이에요. 이건 음봉 나오는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오늘 나오고 내일 나오고 나오겠죠. 네, 확률상 나올 확률은 매우 높아요. 오늘이 빠르면 오늘, 내일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음봉이 나오더라도 가벼운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가벼운 조정. 네, 깊은 조정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음봉이 나오더라도 가벼운 조정. 저는 예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오늘 장중에 음봉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자, 본장입니다. 본장. 음봉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저점에서 저점 롱뷰. 네. 조정 시 저점 롱뷰. 물론 당연히 손절 잡고 100%는 없으니까. 손절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깨면 안 되겠죠. 여기. 그죠? 요거는 깨면 안 돼요. 이거 깨지면 조금 안 좋게 볼 수 있어요. 깨지면 안 됩니다. 네. 깨지더라도 빨리 올라와야 돼요. 깨지더라도 빨리 올라오면 그나마 괜찮은데 아무튼 요거는 깨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음봉이 나온다. 저점에서 롱으로만 받아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저는 롱뷰 기존에 그러니까 즉 음봉이 나온다. 그러니까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음봉으로 마감을 할 수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 하지만 저는 그게 저점 매수 찬스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음봉이 나오면 다시 한번 더 올라가는 그림을 저는 그리고 있습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만약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 만약에 오늘 추가 상승이 나왔다. 만약에 네 그러면은 어디가 강력한 저항선이 되냐면 잠시만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늘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은 25470 자 1차 25470 부분 1차는 25470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2차는 오늘 올라가면입니다. 25,533 네 2차 25,533 맞지? 네, 530 부분으로 할게요. 네, 30 부분. 네, 여기가 저항선이다고 볼 수 있겠네요. 퍼센테이지는 5530 0.5에서 0.5%가 되겠고 여기는 0.74%가 되겠네요. 네, 이 부분이 저항대 형성. 네. 만약에 오늘 시초가가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시초가부터 차익 물량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갭상승으로 출발한다고 하면은 아셨죠, 여러분들? 네. 장중에 돌파 시도가 나오더라도 차익 물량들이 나올 수 있고 아무튼 음봉 오늘 아니면 내일 나올 가능성이 꽤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롱뷰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은 관망이지만은 국장과 미장은 저는 롱뷰를 본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오늘 뉴스를 제가 정리를 안 해드렸네요. 그죠? 뉴스 정리 안 해드렸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네.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는 거를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요거, 뭐예요? 이 이슈 때문이다. 이런 이슈 때문이다. 이렇게 또 연결 짓는 시각도 있어요. 일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본의 금리 상승 및 엔화 강세는 엔캐리 트레이드 해소 가능성을 키워서 저금리 시대에 일본에서 빠져나와 미국 국채, 기술주, 비트코인 등 위험 자산이 유입됐던 자금이 다시 회귀할 수 있다는 가치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뭡니까? 근데 오랜 시간 동안 거의 제로금리, 저금리를 유지했던 일본이 금리 인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계속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해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하고 있었었는데, 자, 그동안에 매우 낮았던 금리의 엔화를 빌리는 거죠. 네, 매우 낮았던 엔화를 빌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가지고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맞죠? 어디다가 뭐 미국 부채를 살 수도 있고, 미국 주식을 살 수도 있고, 미국 부동산을 살 수도 있고, 맞죠, 여러분들? 네, 그게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초저금리를 이용을 해서 엔화를 빌려서 그거를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거.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들? 싼 이자의 메리트가 사라지는 거예요. 엔화의 싼 이자, 금리가 낮아서 이자가 매우 쌌었었는데 이제는 이자 비용이 올라가는 겁니다. 엔화를 빌리는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 거기다 엔화까지 강세로 돌아서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차익이 아닌 반대에 환차손까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엔캐리에 투자했던 그 큰 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반대되는 그런 트레이딩을 하겠죠. 그죠? 네. N을 가지고 끌어와서 샀던 자산들, 뭐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요. 비트코인 주식, 내지 부동산 이런 것들, 국채 이런 것들을 팔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엔화를 갚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 7월 달이었나요? 그때도 한번 엔캐리 트레이드 뭐 이런 우려가 그러니까 간혹 한 번씩 엔캐리 우려 관련해 가지고 시장이 조정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작년 7월 달에 한번 제기가 됐었었고 그 이후에도 조금씩 우려가 커졌던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네, 왜냐면 엔캐리 트레이드 규모가 꽤 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었고요. 최근에 아무튼 비트코인과 연결짓는 그런 시각이 조금 있다. 네. 전반적인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억눌렀다고 하는데 그런 것 치고는 미증시는 상당히 지금 긍정적이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그 구글의 이 TPU 네. 요게 이제 지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 측면에서 엔비디아 시스템을 능가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모건스탠리에서는 구글이 이 TPU 생산량을 급격하게 늘려서 알파벳이 주요 매출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는 한 팟캐스트에서요. 구글은 미래에 꽤 가치가 있을 것이다. AI 관점에서도 엄청난 가치 창출의 토대를 마련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엔비디아는 여전히 지금 시점에서 가장 확실하다. 가장 확실한 투자처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쭉 읽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황금 나침반에서 무료로 오픈하기 때문에 이 관련 뉴스들은 클릭을 하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네, 매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자, 지난주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9% 증가했다. 그리고 이런 통계는 소비자가 지출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미국 경제 약세에 대한 우려가 과장됐으며 연말연시와 신학기 쇼핑이 활발하다는 점을 보게 되면 소비자들이 여전히 자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일부 부자들 여러분 네. 지금 미국은 제가 그랬잖아요. 극단적인 K자형 경제라고 불균형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부자들은 돈 많고 하니까 걔네들이 지금 미국 소비의 70%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니다. 50% 이상이죠. 네. 극소수의 5% 이내의 극소수의 부자들이요. 미국 전체 소비의 50%가 넘어요. 걔네들 소비가. 저번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50%로 훨씬 넘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거죠. 네.
부자들은 정말 돈 많이 벌었죠. 주식도 올라가고 막 금도 올라가고 막 그래 은도 올라가고 그죠? 예, 난리 났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데이터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좀 그렇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톰 리는 여전히 뭐 계속 강세론자죠. 네, 경기 확장기에 페드가 금리를 인하하면 S&P 500은 항상 더 상승을 했다. 음, 12월 금리 인하 거의 예정되어 있고 QT 종료도 사실상 QE 재개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S&P가 7,200에서 실장 300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비트코인도 원래는 10만 달러 간다고 했었었는데 급락하니까 최근에 좀 뷰를 좀 살짝 좀 누그러뜨렸죠. 그죠? 예, 올해까지 간다고 했었었는데 올해가 아니라 내년 초까지 보자 라고 살짝 말을 바꿨어요. 풍리가.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케빈 헤셋 지금 얘가 이제 차기 페드 의장이 될 가능성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얘는 트럼프 인물이에요.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원하죠. 그래서 헤셋이 만약에 되면은 내년에도 공격적인 어떤 금리 인하를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또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헤셋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또 증시의 상승 모멘텀이 될 여지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플레이션 재점화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예. 경제가 좋아지고 경제가 지금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미국이. 부자들 때문에 빅테크들 때문에 경제 전체적으로 보는 경제는 좋아요. 맞죠? 근데 그 상태에서 지금 당장 서민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급하게. 이해되셨죠? 금리를 내려. 내년에 또 내려.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찌됐건 전체적인 어떤 미국 경제 자체는 살아있는데 이 상태에서 금리까지 내려버리면은 인플레이션이 또 재점화될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그건 내년 문제니까 나중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얘기할 건 아니고 참고만 하세요. 자, 그리고 마이클 버린이 여전히 계속 얘는 계속 이 AI와 별로 친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계속 숏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버린은 계속 숏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너무 과대평가됐다. 자사주 매입 없이는 연간 3.6%에 달하는 3.6%에 달하는 주주가치의 희석이 발생한다고 주장을 했고 머스크에 대한 주식 보상 패키지가 이런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뭐 이거 말고도 되게 주저리 자기 자신의 그 블로그에 적어놨는데 참고는 하시고요. 요 정도. 자, 증시 계절적으로는 12월 계절적으로 봤을 때 12월은 역사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달이다. 하지만 월 초반에는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다가 중반 이후부터 조금씩 올라간다. 그런 어떤 계절적인 성향을 띈다. 이런 또 분석도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브리핑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좋아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지인분들께도 공유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도 하트 누르시는 거 있습니다. 하트 많이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